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으니 그 가방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뜻이 되는 거죠. 4. 여기 장 보고 있는 사람들 좀 보세요. 이 중에 누군가가 수박을 훔쳤어요. 누구인지 알 수 있나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입니다. 축구공을 들고 있는데 엄청 무거워 보여요. 그리고 축구공의 무게는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위장된 수박일 거예요. 5. 메이슨은 남극 탐험을 떠났어요. 그의 상사는 메이슨에게 진짜로 현장에 있다는 증거로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메이슨은 메일 사진을 보냈어요. 하지만 탐험에서 돌아왔을 때 메이슨은 해고당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고 상사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던 게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메이슨은 남극으로 갔어요. 하지만 몇몇 사진에 야자수가 보여요. 상사가 사진이 포토샵된 사진이라는 걸 알아차린 게 당연하네요. 메이슨은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6. 극도로 시력이 안 좋은 노인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아들인 마크와 같이 살았어요. 어느 날 아들이 저녁 준비하는 동안 이 노인은 안락 의자에서 쉬고 있었어요. 갑자기 아들 마크는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는 방으로 뛰어들어가 창문이 깨진 걸 봤어요. 노인은 어떤 검은 눈에 검은 머리를 한 남자가 창문에 돌을 던져 산산조각 냈다고 했어요. 그리고 도망갔다고요. 하지만 마크는 아버지를 믿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버지는 시력이 극도로 안 좋아요. 그리고 사고 당시 안경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범인의 머리색과 눈색은 말할 것도 없고 자세히 볼 수 없었어요. 7. 사바나는 남편과 함께 출장을 갔어요. 하지만 저녁에 몸이 좋지 않아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몇 시간 뒤 사바나가 깨어났을 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녀 앞에는 남자 2명이 있었고 둘 다 자기가 남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사바나는 누가 자신의 진짜 남편인지 기억할 수가 없어요. 사바나를 도와서 진짜 남편을 찾아주세요. 둘은 업무 미팅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그에 맞게 옷을 차려입었죠. 후드티를 입은 남자는 격식을 차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은 정장을 입고 있는 저 다른 남자예요. 8. 이제 이 여자 수잔나도 자신의 남편이 누군지를 기억 못해요. 수잔나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 사람이에요. 봐요. 다른 사람들은 미혼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네요. 9. 이바의 부모님 존과 캐서린은 청소년을 데리러 병원에 왔어요. 이 친구들 중 누가 이들의 아이인지 알 수 있겠나요? 이 여자의 두 탑승권 모두에 좌석 14F라고 적혀 있어요. 제이의 이륙 시간은 오전 2시 57분이에요. 코트니는 오후 2시 57분이죠. 또 비행기가 이륙했을 땐 날씨가 좋았어요. 창문 밖에 해까지 비치고 있네요. 그러니 제이가 비행기를 잘못 탄 거예요. 알렉시스는 육상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면서 매일 경기장을 달려요. 그리고 대회가 오늘 시작해요. 알렉시스는 준비 운동을 하다가 다른 주자들 사이에 마른 남자가 있는 걸 보게 돼요. 다리가 약하고 가늘어 보였죠. 저 사람도 달리려나? 알렉시스는 궁금했어요. 모든 참가자가 출발 위치에 올라요. 3, 2, 1, 출발! 알렉시스는 할 수 있는 한 빨리 달리고 있어요. 선두에 서 있는데 저 남자가 훨씬 더 빨리 달리면서 피곤한 기색도 없네요. 그가 이겼어요. 하지만 어떻게 한 거죠? 알렉시스는 그 사람이 진짜 운동선수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심지어 인간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자가 땀을 안 흘려요. 눈도 깜빡이지 않고요. 그리고 왼손이 2개 있어요. 비가 오고 있어요. 마이크는 추워서 빨리 걸으려고 해요. 염소 3마리도 그를 따라오고 있어요. 강에 도착했고 해안가에 뗏목이 있는 걸 봤어요. 하지만 이 뗏목은 한 번에 염소 1마리와 인간 1명만 태울 수 있어요. 강 건너편에는 호랑이 1마리가 앉아 있어요.
염소 한 마리를 데리고 건넜다가 염소를 호랑이와 같이 둘 순 없어요. 강을 건너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죠? 이렇게 강을 건널 필요가 없어요. 보세요. 조금 더 가면 다리가 있잖아요. 엄청 더운 사막 한가운데에 집이 있습니다. 주변엔 물도 나무도 마을도 없어요. 건물 안에는 4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주인과 그의 친구들이죠. 고고학자, 석유노동자, 그리고 측량사요. 주인이 뒤뜰에 가서 빈 통을 보게 돼요. 누가 물을 담으셨지? 더 이상 보급품이 없는데? 그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의 친구들도 모두 충격에 빠졌어요. 이렇게 만든 사람이 사막에 가서 물을 갖고 와야지 라고 그가 말했어요. 난 집 앞에서 발굴 중이었어. 통에 손대지 않았다고 고고학자가 대답했어요. 난 집 아래에서 기름을 추출했어. 난 물에 손대지 않았어. 석유 노동자가 말했어요. 난 지하 강이나 호수를 찾아 사막을 헤매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 우릴 거기로 보내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있지? 내가 봤을 땐 네가 마신 것 같아. 측량사가 대답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유죄죠? 아무도요. 통은 밖에 있었어요. 뜨거운 모래와 장렬하는 태양이 물을 말려버린 거예요. 필 박사는 미생물 연구를 위한 실험실에서 일해요. 사무실에 앉아 새로 나온 과학 기사를 읽고 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젊은 실험실 조수네요. 겁에 질린 듯하며 진짜 괴물을 만났다고 말했어요. 입이 여러 개고 긴 촉수 그리고 발톱이 하나 있었어요. 매일 아침처럼 다프네는 커피와 아침 식사 샌드위치를 가지러 제일 좋아하는 동네 카페로 갔어요. 결제를 하고 카페를 나왔죠. 몇 분 후 다프네는 지갑을 잃어버리고 불안해하면서 다시 돌아왔어요. 이상하게도 지갑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사건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을 불렀어요. 아무도 가게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도둑은 경찰이 도착했을 때에도 여전히 있었을 거예요. 경찰은 모두를 신문하기 시작했어요. 계산원인 제니는 다프네는 단골이고 그녀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신은 다프네의 지갑을 절대 훔칠 일이 없고 다프네가 돈을 낸 후에는 보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안드레는 처음으로 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었어요. 이 유명한 머핀을 먹어보고 싶어서 카페로 왔다고 했죠. 안드레는 지갑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그때 어떤 머핀을 먹어야 할지 고르느라 바빴다고 했어요. 그리고 해리는 가게 점원으로 일했어요. 그는 커피를 마시러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커피에 우유를 붓고 있어서 지갑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지갑을 훔친 것 같나요? 가게 점원인 해리였어요. 아니면 해롤드라고 해야 할까요? 이름표 보셨어요? 그는 음료를 주문할 때 이름을 속였어요. 또 커피에 우유를 붓고 있다고 했지만 보시다시피 커피에는 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제시카는 배우 지망생이었고 그날은 큰 뮤지컬 오디션이 있었어요. 제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죠. 하지만 악보를 갖고 오는 걸 잊어버려서 다시 차를 몰고 되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제시카가 돌아왔을 때 룸메이트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누워있는 걸 발견했어요. 간호사가 옆에 서 있었어요. 간호사는 제시카에게 룸메이트가 독살당했다고 설명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친구가 독 때문에 기절하기 전에 구급차를 부를 시간은 충분했는데요. 제시카는 그 즉시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시카는 친구를 도와준 것에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했고 물 한 잔이나 다른 걸 가져다 주겠다고 했어요. 간호사는 동의했고 제시카는 서둘러 부엌으로 왔어요. 거기서 그녀가 경찰을 불렀어요. 우리 집에 가짜 간호사가 있어요. 그녀가 제 룸메이트를 독살하고 강도질을 하려고 했어요. 제시카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시카가 집에 도착했을 때 진입로나 거리에 구급차는 없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카카오 택시 같은 걸 쓰진 않았을 테니까요. 그리고 간호사가 들고 있던 구급용 가방이 살짝 열려있는 것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제시카의 룸메이트 보석이 가방에 매달려 나와 있었어요. 안나와 캐서린은 둘 다 인플루언서예요. 하지만 이들이 최근에 포스팅한 사진을 보세요. 이 둘 중 누가 더 돈이 많은 것 같나요?
당연히 캐서린이 더 부자겠죠. 캐서린의 사진에 있는 좋아요의 수를 보세요. 좋아요가 27,907개 있어요. 반면 안나는 좋아요가 9,837개 있네요. 즉 캐서린이 훨씬 더 많은 팔로워가 있고 수억은 더 번다는 걸 의미하죠. 애니는 아빠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에게 줄 선물을 구했어요. 애니는 모두들 뭘 원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아빠는 약간 비밀스럽고 말을 하는 타입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기계를 잘 쓰지 못해서 온라인에서 뭘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빠 컴퓨터에 몰래 들어가서 장바구니에 저장된 물건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하지만 아빠는 항상 작은 공책에 목록을 적는 걸 좋아했고 애니는 거기서 아빠의 위시리스트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빠 사무실에 그 공책을 찾기 위해 몰래 들어갔지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빠 서재 탁자에는 잠긴 서랍이 있었어요. 애니는 열쇠를 찾기 위해 방 주위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책장 안에 있는 2개의 다른 책에 붙어있던 2개의 다른 스티커 메모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죠. 첫 번째 쪽지는 심리학 책에 붙어있었고 P5487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메모는 탐정소설에 붙어있었고 P21320라고 쓰여 있었어요. 애니는 그 쪽지가 뭘 의미하는지 바로 알았어요. 여러분은 애니가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나요? 애니는 첫 번째 책에서 548페이지를 펴고 이 페이지에서 7번째 단어를 찾으면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책에 213페이지를 펴서 그 페이지에 있는 20번째 단어를 찾아야 해요. 애니가 찾은 단어는 밑에와 책상이었어요. 애니는 바로 책상 밑을 찾아보았고 서랍 열쇠가 책상에 붙어있는 걸 다 된 것 같네요. 셋, 둘, 하나, 점프! 그리고 승자가 보입니다. 그녀는 상대 선수들보다 훨씬 높이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잠깐, 뭔가가 잘못됐네요? 이 참가자에게는 우승자라는 칭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반칙을 했으니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홀로그램입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점프와 착지 후에 땅에 발자국을 남겼어요.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죠. 녹은 껌의 해안, 말하는 돌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큰 집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2차원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동네의 다른 건물과는 다릅니다. 주인은 부유한 건축가 알리라이 벌브로 그는 9,000초간의 낮잠을 자고 막 깨어났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부서진 다이아몬드 바나나를 발견했어요. 알릴라이 벌브는 화가 나서 그가 자는 동안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는 누가 자신의 엄청난 보석을 깨뜨렸는지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커다란 가문눈, 안경을 쓴 카드보드지 기린, 머리가 3개인 펠리컨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누가 바나나를 깼는지 말해보세요 라고 알릴라이 벌브가 말했습니다. 커다란 가문눈은 제가 아니에요. 저는 부자 노인들의 꿈을 방문하고 있었어요 라고 했습니다. 기린은 저는 지금까지 거실에서 영화 액체 코미디 3D를 보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펠리칸의 머리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전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바나나를 건드리지 않았다고요 라고 말합니다. 알릴라이 벌브는 즉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어요? 카드보드지 기린이에요. 이 집은 2차원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에 3D 영화를 볼 수 없습니다. 보라색 행성의 어두운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실북실한 뱀이 보라색 남자가 자고 있는 집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뱀은 그 남자를 물었고 보라색 남자는 병원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는 의사에게 모든 것을 말했어요. 의사는 그 남자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 뱀에게는 독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자 방에 있던 시계는 새벽 3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지금 진찰실 시계는 밤 11시 45분입니다.
보라색 남자는 거의 하루를 보낸 뒤 병원에 왔어요. 지금까지 그에게 별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 그 뱀에게 독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작은 행성의 왕에게는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나중에 누가 이 세계의 지배자가 될까요? 최고의 후보를 선택하기 위해 왕은 모든 주민들에게 씨앗을 하나씩 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꽃을 기르는 사람에게 이 행성의 왕위를 물려주겠다. 그러니 2달 후에 돌아오게 라고 말했죠. 2달 후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수백 명의 후보자들 중에서 빈 화분을 든 한 소녀와 가장 아름다운 꽃을 든 그녀의 남동생이 있었어요. 왕은 이들이 행성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왜일까요? 모든 씨앗은 가짜였지만 소녀는 씨앗을 바꿔서 왕을 속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녀의 남동생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아름다운 식물을 기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죠. 이 세상에서 비는 위로 떨어집니다. 차는 뒤로 움직입니다. 깨진 유리는 스스로 고쳐집니다. 펜은 종이 위에서 단어를 지웁니다. 밝은 수명이 닿으면 다시 알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시겠지만 여기선 시간이 거꾸로 흐르고 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답변하기 전에 방금 본 그림 너머를 살펴보세요. 정답은 제 목소리입니다. 뒤집히지 않았으니까요. 멀리 떨어진 은하계 어딘가에 있는 버려진 옷을 입고 있어요. 세라는 일반 자켓과 긴 치마를 입고 있어요. 누가 돈을 훔친 것 같나요? 이들은 모두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문에 붙은 표지판을 보세요. 열려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은 식당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닫혀 있음이라는 표지판을 읽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직원들이 뒤집는 걸 깜빡해서 아무 고객도 없었던 거예요. 마이클은 먼 길을 걸어오고 있어요. 땀에 젖고 배고프고 목이 말라요. 주변에는 차도 없고 폰도 작동이 안 됩니다. 마이클은 몇 걸음 더 가다가 길에 주저앉아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차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요. 큰 버스가 도로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마이클 옆에 섭니다. 문이 열리지만 마이클은 버스에 타지 않아요. 그는 차와 오토바이가 다가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들도 마이클 앞에 섰어요. 모든 운전자들이 마이클을 태워주겠다고 합니다. 그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버스는 괜찮아 보이지만 타이어 하나가 펑크 났어요. 그 여행은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세요. 얼굴은 헬멧에 가려져 있지만 발 대신 발굽이 있네요. 마이클은 차를 고릅니다. 한 비디오 블로거가 몇 시간 동안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어요. 그에겐 물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힘이 빠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의 카메라 배터리는 완전히 충전되어 있어요. 그는 작은 언덕을 올라 3개의 호수를 보게 돼요. 하지만 그 모두가 진짜는 아니에요. 블로거가 환상을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비디오 카메라가 있잖아요. 호수를 찍어야 해요. 신기루는 찍힐 수 없을 거예요. 한 바이커가 시골길을 따라 여행하고 있다가 비명 소리를 듣게 돼요. 한 여자가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숲에서 나는 소리 같아요. 바이커는 그녀가 있는 방향으로 운전해 나무들 사이에 있는 세 소녀를 보게 돼요. 그들 모두 뱀파이어로부터 자신을 구해달라고 애걸하고 있어요. 당신들 중 누가 뱀파이어죠? 그가 물었어요. 쟤예요! 라고 모든 소녀들이 소리 지르며 서로를 가리켰어요. 바이커는 누가 인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토바이에는 사이드미러가 2개 있어요. 바이커는 핸들을 돌려 어떤 소녀가 비치는지 확인하면 돼요. 마티는 버려진 공장과 다양한 건물들을 방문하는 걸 좋아해요. 오늘은 외딴섬에 위치한 거대한 버려진 쇼핑몰을 보러 갈 거예요.
몇몇 전설에 따르면 미노타우루스가 건물 안에 산다고 해요. 이 생물은 황소 머리를 한 사람 같아 보여요. 물론 마틴은 그걸 믿지 않아요. 그는 손전등, 따뜻한 담요, 야간 투시 카메라를 챙겨요. 안은 어둡고 추워요. 마틴은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어요. 그는 손전등을 비추고 미노타우루스를 보게 되죠. 괴물은 화난 것 같아요. 마틴을 향해 뿔을 겨눕니다. 마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둘러요. 황소가 공격하려고 해요. 마틴이 챙겨간 담요 기억나세요? 마틴은 그걸 괴물의 주둥이에 던져서 괴물을 혼란스럽게 해서 탈출해야 해요. 미셸은 잠긴 문 앞에 있어요. 도끼, 망치, 드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도구들이 근처에 놓여 있어요. 그녀는 도끼로 문을 부수려고 했지만 문은 금속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망치로 자물쇠를 부수려고 해요. 그리고 역시 아무 결과도 얻지 못했어요.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 더 쉬운 방법이 있다. 라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말했어요. 미셸은 손잡이를 돌려 문을 열려고 하지만 이것도 안 돼요. 그녀가 할 수 있는 다른 건 뭘까요? 문에 노크를 해봐야죠. 별이 빛나고 상쾌하고 시원한 공기, 끝없는 모래 언덕, 작은 캠프파이어, 그리고 텐트. 이곳은 동화 같은 곳이에요. 세라는 항상 사막에서 밤을 보내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별들의 사진을 찍고 보온병에 있는 뜨거운 차를 마시고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완벽한 밤이에요. 너무나도 완벽하죠. 그런데 세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져요. 모든 게 가짜예요. 세라가 지금 잠들어 있다는 걸 나타내는 징후가 2개 있어요. 그게 어떤 것들일까요? 두 개의 달이 하늘에서 빛나고 있어요. 바다 개가 모래 위에서 세라를 보고 있네요. 하지만 보통 사막에 사는 건 전갈이지 바다개가 아니죠. 눈을 뜬 메리는 자기가 모르는 공간에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건 공원에서 산책하는 거였어요. 그리고는 어둠이에요. 방에는 쓰레기가 많아요. 천장에는 빨간 등이 번쩍이고 있어요. 헨리와 미아는 뉴욕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대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야생에서 그들의 기념일을 축하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들은 특별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서 근처에 3가지 가능한 옵션들을 찾았어요. 밥은 숲에 있는 그의 아늑한 오두막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했어요. 줄리아는 모든 편리함을 갖춘 이 멋진 돔하우스를 제공했어요. 뉴욕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죠. 그리고 크리스탈은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저택을 제안했어요. 이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돔의 사진을 자세히 보세요. 피사의 사탑 근처에 위치해 있네요. 이 숙박시설은 이탈리아에 있고 뉴욕에서 2시간 거리에 있을 수 없단 뜻이죠. 그리고 크리스탈의 할머니 유령이 아직도 집에 있어요. 그러니 미아와 헨리는 오두막을 선택해야 해요. 이들은 바백에 연락해서 집을 예약하고 출발했어요. 미아는 유명한 블로거라서 여행의 모든 이정표를 블로그에 올리기로 하죠. 이 두 사진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이 2장의 사진은요? 다른 점이 3개 있어요. 이 2 사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이점 3개가 보이나요? 여기 있네요. 고속도로를 따라 운전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이들의 차에 페인트통을 던졌어요. 미아와 헨리는 가장 가까운 세차장에 차를 세우고 4명의 다른 운전자들을 신문했죠. 빌은 내 트럭은 완벽해야 해요. 오늘 저녁에 데이트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잭은 공항에서 사업 파트너를 만날 거예요.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릴리는 솔직히 전 세차할 필요 없어요. 그냥 화장실에 가려고 잠깐 여기 들린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라이언은 상사가 무료로 세차할 수 있게 이 쿠폰을 줬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헨리와 미아의 차를 더럽혔죠? 릴리요. 오른손이 같은 색의 페인트로 얼룩져 있네요. 게다가 미아의 얼굴이 찍혀있는 티를 입고 있네요. 분명 미아한테 집착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차를 세차하고 여행을 계속해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이 세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는 유독성 늪을 지나가요. 사람들은 종종 여기서 길을 잃어요. 두 번째 길은 소름 끼치는 사이렌들이 있는 강 근처를 지나가요. 이들의 노랫소리는 모두를 물속으로 뛰어들게 해요. 그리고 한 무리의 성난 강도들이 세 번째 길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들은 어느 쪽을 택해야 할까요? 두 번째 길이요. 모든 창문을 닫고 음악을 좀 틀고 사이렌들을 아주 빠르게 지나치면 돼요. 미아는 로맨틱한 주말을 위한 신선한 농산물을 사기 위해 농부의 시장을 방문할 걸 제안했어요. 시장에 들어갔을 때 3명의 판매자들이 그들에게 사과를 주었어요. 하지만 하나의 거래만이 안전해요. 이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나요? (1번) 판매자는 아주 오래된 사과를 팔아요. 상자 위에 날짜를 보세요. 5년 전에 유통기한이 끝났어요. 3번 판매자는 아주 아름다운 사과를 제공하네요. 하지만 그의 조수를 잘 살펴보세요. 더 보기 좋게 하려고 구두약을 바르고 있네요. 그래서 미아와 헨리는 두 번째 판매자를 골라야 해요. 헨리와 미아는 시장을 나와 모든 물건을 차에 넣었어요. 갑자기 헨리는 양배추가 든 가방을 농부의 노점에 두고 왔단 걸 깨달았죠. 그는 돌아갔지만 가방을 찾을 수 없었어요. 헨리는 근처에서 본 세 사람들에게 물었어요. 베라는 전 과일만 먹어요. 아저씨 보이나요? 바나나와 사과가 있죠. 라고 말했어요. 벨라는 네, 그 가방을 봤어요. 판매자가 양배추를 선반에 다시 올려놨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판매자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전 지난 10분 동안 화장실에 있었어요. 라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베라요. 우아한 모자 밑에 양배추를 숨겼네요.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오두막은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 사진에서 이상한 점을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너구리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어요. 나무 집의 주인인 밥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집은 마을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24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밥은 문에 특별한 디지털 락을 설치했죠. 헨리가 집을 예약할 때 밥은 그에게 6자리 비밀번호를 주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헨리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여기 힌트가 있어요. M80. 암호 푸는 걸 도와줄 수 있나요? 이 기호는 반대로 된 숫자예요. 이걸 나누면 1133cc 라는 코드를 얻을 수 있어요.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미아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아주 무서워했어요. 그는 헨리에게 경찰을 불러달라고 말했어요. 왜죠? 오두막은 아무도 없는 곳에 있어요. 누가 촛불과 불을 켜놨죠? 집은 잠겨 있었어요. 헨리는 모든 방을 확인했지만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구일지 짐작이 되나요? 저 지붕 창문이 열려있네요. 누군가가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집 안으로 기어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침대 밑에 숨어 있어요. 보이죠? 그는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관들은 1시간 안에 도착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미아는 샤워를 하기로 했어요. 거실에 돌아왔을 때 헨리가 사라진 걸 알게 됐어요. 미아는 정원을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집 안의 모든 방을 확인하고 다시 정원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못 찾았어요. 그녀를 도와줄 수 있나요? 미아가 수색을 시작했을 때 온수 욕조는 열려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닫혀 있어요. 꽤 수상하네요. 미아는 정원을 거닐고 있어요. 갑자기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난데없이 튀어나와 그녀를 밀었어요. 미아는 덫을 밟고 깊은 우물에 빠졌어요. 그녀는 소리쳤죠. 제발 날 꺼내주세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하지만 미아의 폰이 울렸어요. 마스크를 쓴 남자가 그녀에게 게임을 하자고 제안했어요. 안 그러면 우물에 영원히 있어야 했죠. 첫 번째 수수께끼예요. 난 다양한 색이 있고 배가 부르면 더 커진다. 날 묶어두지 않으면 떠내려가고 깨질 때 큰 소리를 낸다. 난 무엇인가? 미아가 즉시 맞췄어요. 여러분은요? 정답은 풍선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난 뛸 수 있고 오를 수 있다. 나의 많은 다리로 나무에서 나무로 그네를 탄다. 난 나보다 훨씬 더 큰 집을 만들 수 있다. 난 무엇인가? 맞췄나요? 얼굴을 덮고 있고 바닥은 삐걱거려요. 테이블 위에 캔이 있어요. 해독제라고만 쓰여 있네요. 여러분은 이게 분명 유용할 거라고 확신하고 주머니에 넣죠. 또 열쇠 뭉치를 발견하고 방의 맨 끝으로 가요. 여러분 앞에 문이 3개 있어요. 첫 번째 문에는 자물쇠가 여러 개 달려있지만 여러분이 찾은 열쇠로 열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에는 안에 늑대 인간이 있음이라고 분명히 쓰여 있어요. 세 번째 문에는 간판이 없고 유혹적이고 깨끗하고 거미줄도 없네요. 어느 문을 고를 건가요? 지금부터 10초 드릴게요. 첫 번째 문의 자물쇠는 안에 밖으로 나와선 안 되는 누군가나 뭔가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안 여는 게 좋을 거예요. 만약 세 번째 문에 거미줄이나 먼지가 없다면 누군가가 그걸 규칙적으로 사용하는 거겠죠. 늑대 인간이 거기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해요. 출구는 나무와 관목이 있는 공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해요. 이런 곳이 이렇게 괴상해 보인다는 게 이상하네요. 앞에 7명의 사람들이 보여요. 완전 평범해 보이지만 가까이 가자마자 이 사람들 중 몇 명은 분명히 뭔가 이상하단 걸 알아차릴 수 있어요. 좀비들이에요. 몇 명이나 알아볼 수 있나요? 조심해요. 여러분을 알아볼지도 몰라요. 지금 7초밖에 없어요. 정답은 3명이에요. 저 남자는 빠진 눈을 찾으려고 해요. 벤치에 앉은 소녀는 신체 부위가 들어간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는 걔가 자신의 다리를 물어뜯는 것도 모르고 있네요. 여러분은 옆에 있는 남자 못지않게 좀비들을 무서워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그 근처에서 태연하게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이 이상한 무리를 조심히 지나와 결국 산으로 가게 돼요. 꼭대기까지 올라 아름다운 일몰의 경치를 즐겨요. 다음 단계로 가려면 2다리 중 하나를 건너야 해요. 서로 다른 끝에 낯선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중 하나는 분명 늑대 인간이에요. 하지만 누구죠? 어떻게 알 수 있죠? 저 좀비들이 여러분의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서둘러요. 7초밖에 없어요. 일몰을 봤으니 곧 어두워질 거예요. 오늘 밤은 보름달이 뜰 테니 이 사람 중 누가 늑대인간으로 변할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안전한 다리를 건넜어요. 밤이지만 밝은 보름달이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네요. 앞에 큰 성이 보여요. 유령이 그곳에 분명히 살고 있겠지만 상관없어요. 이 모든 다른 생물들과 밖에 있느니 차라리 유령을 마주하는 게 낫죠. 성 안으로 들어가니 무도회장에 있는 여러분을 볼 수 있어요. 가면을 쓴 8명이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게 주의력을 시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죠. 이 사람들 중에 몇 명이 유령인가요? 여러분이 발각되기까지 7초 남았어요.
저 아가씨는 춤을 추고 있지만 발이 땅에 닿지 않네요. 떠 있어요. 모두가 현대적인 드레스와 의상을 입고 있는데 저기 있는 커플은 마치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처럼 입었어요. 유령은 옷을 못 갈아입죠. 그쵸? 유령 셋을 찾았고 그들의 춤을 방해하지 않기로 합니다. 계속 갑시다. 또 다른 방에 왔어요. 뷔페 음식이 있는 커다란 식탁이 보여요. 후라이드 치킨, 감자튀김, 피자, 과일, 탄산음료, 군침이 도는 디저트와 페이스트리가 있어요. 식탁에 8명이 앉아 있어요. 지금쯤 식욕이 꽤 왕성해져서 한 입 먹어보는 걸 고려하고 있죠. 하지만 직감이 여러분에게 뭔가 잘못되었다고 알려요. 다들 흡혈귀인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어떻게 알았죠? 5초 안에 결정하세요. 왜 식탁에 있는 모든 음식이 그대로죠? 이 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짜 먹고 싶은 사람 있을까요? 확실히 저녁을 먹고 싶어 하지만 평범한 음식은 아니죠. 여러분의 피를 원해요. 어서 뛰어요. 거기서 나오지만 흡혈귀들이 쫓아와요. 살고 싶으면 도중에 있는 3개의 방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첫 번째 방에는 큰 불이 났어요. 두 번째는 바닥에 날카로운 창이 있는 구덩이가 있어요. 세 번째 방은 독가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걸 고를 건가요? 서둘러요. 5초 안에 올 거예요. 정답은 가스가 있는 방이에요. 독가스를 들이마시면 흡혈귀들이 여러분의 독이 든 피를 마시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구하죠? 맞다. 아까 해독제를 발견했었죠? 그걸 마시고 완전히 회복한 다음 저택을 빠져나와요. 정글을 지나 마침내 해안을 찾았어요. 완벽해요.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때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3사람의 광경에 행복감이 싹 가셨죠. 도와주세요. 우린 수영을 못해요. 그들을 구하려고 막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하는데 직감이 뭔가 수상하다는 걸 알려요. 그중 2명은 여러분을 덫으로 유인하려는 바다 괴물이에요. 하지만 누구죠? 진짜 사람을 구하는데 5초밖에 없어요. 그중 한 명은 물갈퀴가 있는 손을 갖고 있고 한 명은 아가미가 보여요. 하지만 저기 있는 사람은 아직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니 그 사람을 구하고 해안으로 돌아와요. 따뜻하게 불을 피워요. 그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여러분을 비추죠. 시험을 끝낸 뒤 여러분을 데리러 온 레스토랑 문이 열리기 직전에 누군가가 계산대에서 모든 돈을 훔쳐갔어요. 한 요리사는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고 아무런 자유시간이 없었어요. 경비원이 말하길 그는 화장실에 있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웨이터는 주위를 훔쳐보던 수상한 방문객이 있었다고 했어요. 누가 돈을 훔쳐갔다고 생각되나요? 레스토랑 문은 아직 닫혀 있으니 방문객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 웨이터가 거짓말을 했을 거고 아마도 유죄일 거예요. 네드는 클럽에서 일하며 그에 이른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해서 수상한 사람이나 21세 이하의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는 거예요. 신분증을 보고 각 방문객들을 들여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하는 걸 도와주세요. 여기 첫 번째 사람이 있는데 어떤가요? 괜찮아 보이네요. 들여보내주세요. 좋아요. 다음 방문객이에요. 어떻게 생각해요? (6월 31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6월에는 30일밖에 없어요. 그러니 안 돼요. 이 남자는 어때요? 뭔가 또 이상하네요. 이론적으로 2월 29일이 존재하긴 하지만 1977년에 2월 29일은 없었어요. 매 4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좋아요. 이 여자는 어때요? 그녀에겐 수상한 점이 없는 것 같네요. 클럽에 또 다른 후보자가 나타났네요. 어때요?
뭐 22살이니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네요. 들여보내주세요. 한 학생이 구술화학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마지막 과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었어요. 그의 교수님은 그를 돕고 재미를 좀 보기로 했죠. 그래서 과제 대신 학생에게 자신의 딸의 이름을 추측해보라고 했어요. 그는 단 한 번만 추측할 수 있지만 힌트가 있었어요. 교수님이 숫자 몇 개를 적었어요. 32, 10, 14, 16. 교수님 딸의 이름은 뭔가요? 화학 수업이고 화학 교수니 뭔가 화학과 관련된 걸 거예요. 봐요. 여러분을 도와줄 주기율표도 뒤에 있네요. 32번째 원소는 게르마늄 또는 G2예요. 10번째는 네온 또는 Ne2죠. 14번째는 실리콘 또는 Si 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6번째 원소는 황 또는 S예요. 이걸 합치면 제네시스란 이름이 되죠. 은행이 털렸는데 강도를 찾을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캘럼 형사는 동네 가게 주인의 전화에 깼어요. 그는 테라스에서 돈을 찾았다고 말했어요. 캘럼 형사가 도착했지만 도난당한 돈은 반밖에 없었어요. 그 주인은 일주일 전에 그의 가게에서 한 남자를 보았다고 말했어요. 보름달이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빨간 머리에 어두운 후드티를 입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그럼에도 가게 주인은 체포되었어요. 왜죠? 가게 주인이 일주일 전에 보름달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지금 보름달이에요. 그러니 이 남자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해요. 역사 시간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조상에 대한 발표 준비를 하도록 요청받았어요. 에드윈은 뉴욕으로 이주해서 판매원으로 시작해 큰 사업을 했던 그의 증조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뉴욕에 있는 젊었을 적 할아버지의 사진도 보여주었죠. 하지만 아무도 에드윈의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왜죠? 비록 사진이 흑백이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옛날 뉴욕이 수십 개의 고층 빌딩이 있는 현대 뉴욕과 아주 흡사해요. 반 학생들은 그게 진짜 사진이 아니란 걸 알아차린 거예요. 로이스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털었다고 신고했어요. 캘럼 형사가 도착해서 로이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하게 말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로이스는 자기 방에 들어갔고 누군가가 창문에서 나가는 걸 봤다고 말했어요.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로이스는 문을 닫거나 아무것도 만질 엄두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열려 있었어요. 그는 옷장을 확인하고 저금한 돈이 도둑 맞았다는 걸 알게 되었죠. 캘럼 형사는 이 사건을 종결시켰어요. 왜죠? 도둑은 침대를 밟지 않고서는 창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침대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 아무도 창문을 통해 나간 것 같지 않네요. 카이아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화장실에 갔고 책상 위에 물건들을 놓고 왔어요. 돌아왔을 때 그녀의 지갑이 도둑 맞은 걸 알게 되었죠. 그녀는 경찰을 불렀고 그들은 도서관에 있던 3명의 학생들을 신문했어요. 안드레는 자판기에서 마실 걸 사려고 카이아 다음으로 도서관을 바로 나왔다고 했고 그녀의 물건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포피는 내내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레아는 자신이 필요한 책을 찾기 위해 도서관의 다른 곳에 있었고 의심스러운 것은 본 적 없다고 말했어요. 누가 지갑을 훔쳤나요? 안드레였어요. 그는 자판기에 음료수를 사러 나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보세요. 자판기에는 음료수가 없고 간식만 있어요. 콜튼이란 이름의 젊은 남자가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인 캐시디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그는 캐시디가 숨을 쉬지 않아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했고 집에 늦게 와서 하루가 넘도록 그녀를 보거나 말을 걸어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아침에 그녀가 침대에 그렇게 누워있는 걸 발견한 거죠. 어젯밤 캐시디가 두통이 있어서 약을 많이 먹어야 해서 그래서 그런가 봐요. 콜튼은 바로 체포되었어요. 왜죠? 분명 콜튼은 캐시디와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저녁에 뭘 하고 있었는지는 알았어요. 아마 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생각해낸 걸 거예요.